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주식특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빌트 하나 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시장은 막 되게 분주스럽죠. 도대체 뭘 투자해야 할지 모르고 시장을 좀 정확히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유동성 시장은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시장을 잘 헤쳐보면은 지금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데 종목 수익률이 되게 낮아요. 전반적으로 크게 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제 제약 바이오 지수 그래프를 봤죠. 그 상단 위에 18,000원 상단 위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상승 흐름은 되게 찌끔하죠. 개인들이 사 들어오는 그 동시에 기관들 물량 던지다 보니까 같이 따라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수도 좀 그런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추석이죠. 추석이고 지금 벌써 시장에는 추석에 관련해서 종목들이 계속 꿈틀대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이런 추석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목되는 그런 분위기가 양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은 코로나로 인하는 그런 추석 분위기가 어떠할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뭐니 뭐니 하도 물류주가 움직이는 거는 시장에서 겉보이는 거고 뭐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들하고 그렇게 좀 체크해 가면서 근데 지금 투자하시는데 아무튼 여러분 제 의견은 그래요. 3분기는 유동성에 관련해서 시장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슈들이 아주 많습니다. 안 소장 투자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가라든가 어떤 일정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게 추가적인 그런 호재가 발생하더라도 주가 움직임이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조만간 그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렵나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호재 반영하는데 고점 자리에서 호재가 반영돼 주가가 상승 흐름이 더디다. 혹은 뭐 큰 변화 없다. 그러면 조만간 하락하겠다는 뜻이고 하락한 자리에서 억수로 악재가 계속 분발하는데 주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아. 그러면 조만간 또 오르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도 뭐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투자 신의 역발상의 그런 기초죠. 이걸 기반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안 소장이 여러분 보고 그 뭡니까 여행주하고 공항주들 보시라는 이유가 이런 거죠. 역발상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공항주 여행주는 뭐예요? 악재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계속 악재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음. 근데 이 주식 투자는 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경험과 노하우와 확률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응? 시장에 확률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뭐 미국에 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은 시장 또 달라지죠.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좀 이렇게 능숙하게 이게 시장을 좀 원활하게 좀 이렇게 움직여 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거지 곧대로 이렇게 뭐라 할까요? 거지 피울 때가 아니에요. 저도 상승장에서는 억수로 고지 피웁니다. 물가가 오를 때는. 근데 지금은 고지 피울 때가 아니에요. 시장이 너무나 먼저 시장을 오늘은 시장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뭐 시장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은 종목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밖에서 뭐 잘하고 있는지 뭐 수익 나는지 예, 오늘 뭐 일부 종목 현금화 시켰는데 수익이 많이 나긴 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시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종목군들 제가 하나 이게 조목조목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면은 개별 종목 의미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유동성 시장이고 계속 간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는 거는 좋아요. 근데 가는 흐름이 되게 짧잖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은 증가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신용이 17조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각 정부사가 지금 신용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 거래 증가율이 너무 빠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좀 이제 방어하자는 차원이죠. 그겁니다, 여러분. 유동성은 뭐예요? 수도꼭지죠. 정부에서 수도를 계속 물어 놔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할 계기가 뭐냐면은 코로나는 분명히 이제 3, 4분기 이제 들어가면서 조금씩 줄어 들어갈 거라 말이죠. 동시 가까이 이 백신이 이제 곧 조만간 나오니까 그렇다면은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계속 풀까요? 아니죠. 경기 회복 신호가 일찍이 감지되면은 이제 유동성을 이제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론 미국 뭡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뭐 물가 상관없이 계속 저금리로 한다만 그건 금리고 채권을 계속 사주는 이런 재정적인 그런 정책을 계속 더 유지할까요? 유지하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오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것 같아요. 테슬라 보세요. 완전히 거품이요, 거품. 거품 덩어리요, 거품 덩어리. 어느 날 어떻게 폭락할지 몰라요. 계속 이상한 전문가들 이상한 말 듣지 마세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상식을 지금 잃었어요. 아십니까? 또 제약 바이오 막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 무지히 많아요. 그냥 한 번에 확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돈 안 아까우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많은 장이에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기본 투자 원칙을 좀 잘 지키면서 하자고요. 돈이 있으면은 투자 기회는 언제든지 12분도 찾아옵니다. 근데 그 돈이랑을 잃어버리면은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보다 10배, 100배 고통을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보통 서민들 1년에 얼마 연봉이 얼마예요? 3천에서 5천이요, 평균이죠. 주식시장 3천, 5천 이런 건 며칠 사이에요, 그냥. 집에까지 미기 살리면서 집에 다 이렇게 하면서 이 3천, 5천 다시 또 몰라 해봐요. 진짜 뼈 빠지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여러분 겉보기에 그래 화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물론 안 소장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 투자 원칙을 지키고 싶어요. 내 돈, 그러니까 이런 허상한 돈은 제가 안 벌면 안 벌었지. 괜히 건드렸다가 큰 낭패를 본다고요. 이 신용 보세요. 지금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직방으로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가 그랬었죠. 3월 달 이때가 10조에서 이거 5조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10조에서 5조까지 떨어지는데 보름밖에 안 걸렸어요. 보름. 이게 반대문만 자기 의사 없이 계속 물량을 던지부리는 거예요. 조정받기 시작하면. 10조 때 5조 이렇게 걸리는데 저기 17조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떨어질까요? 사정 없이 떨어지죠. 증권사에서 이제 신용 물량을 이제 차단을 했잖아요. 아, 또 제약 바이오예요? 아, 또 BBIG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어느 날 어떻게 출혈될지 몰라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 뛰어들어온 100분의 80 이상의 개인 투자자가 젊고 아니면 연세 많으시든가 아니면은 뭐 돈이 남이 돈 벌었다 하고 막 그게 막 귀 휙 해가지고 막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뭐 자식들 뭐 결혼 자금 갖다 주식 투자하고 지금 이런 일이 수락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들어가면 당해요. 들어가면 당해.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그래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주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주식시장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거의 고점이에요. 알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뭐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지난번에 중국 시장에 한번 급등했을 때 지난번에 5,000포인트 한번 간 적 있죠. 아, 그때 중국 지수도 제가 집어줬었는데 이때였죠. 2014년에서 2015년 이때 5,000포인트까지 갔을 때 여기 밑바닥은 2,000포인트가 갈 거예요. 그쵸? 이때가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쯤에 4,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길가에 청소한 아주머니들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 중학생하고 대학생들이. 그래서 절대도 나 분명히 지금 기억하는데 중국 주식 무너진다고 더 이상 근접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지금 너무 화려에 포장되어 있는 거 너무 그게 속지 마세요. 물론 안 소장 말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시장에 지금 리스크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말이죠. 버블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도 잘 감이 안 왔었는데 이제 증권사에서 신용을 차단시키고 이거는 뭐 100에 80은 확실해졌죠. 한번 지켜보자고요. 벌판지는 그 무림 SP 같은 거예요. 여기는 또 그 이제 친환경 관련 그 탄소 그 수소하고 또 연관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는 이걸 하고 있어요. 응? 이거는 하나 여러분께. 그 외에도 많아요. 대양 제지도 있고, 대양 제지란다. 영풍 제지도 있고, 대린 제지도 있고.
근데 무림 SP가 정부 정책에 그린 뉴딜이 또 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무림 그룹주가 성격이 또 세요. 주식 오래 하다 보면은 어디가 어디에 성격 센 거를 알아요. 올해는 식품은 제가 다른 것보다도 참치를 좀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시장에 그거 할 때도 참치 이야기 나오는 바람에 제가 많이 움직여 주던데 사저 시푸드가 주도했어요. 참치캔 이걸 한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좀 공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이렇게 가다가 구멍에 눌려서 물량이 다 털리잖아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앵커가 됐죠. 이거는 좀 공략해봐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사저 오양. 사저 그룹이네요.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해드렸죠. 이 기업이 저평가돼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근데 잔물량이 아직 좀 출회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이게 물량이 좀 소화되고 하면은 다시 꺾여서 또 치고 갈 겁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사저 시푸드가 더 좋겠다만 사저 오양도 기업 가치가 상당히.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할 종목들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 지금 여기에 900포인트가 전체 그 뭡니까 최근 2, 30년 보더라도 항상 저항이었어요. 900포인트 자리가 2007년도 한번 시도했었고 지난 2017년도에 한번 시도했었고 이번엔 또 시도하고 물론 더 오를 가능성은 완전히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너무 위에 상단에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있는 이것을 뭐 더 올가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이 투자 원칙에 기반해 가지고 충실한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게 더욱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몰려져 가는 곳에서는 거기서 돈벌이가 안 돼요, 여러분. 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시선이 없는 데서 투자하려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시장의 중심에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지닌 이런 시장 분위기가 이게 그러니까 시장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대로 계속 투자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리스크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참여가 없으면은. 근데 내가 투자하는 판단이 맞았어. 그러면 뭐 수익 억수로 나는 것이고 틀려서 그걸로 문제 없어요.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주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게 빨간불 반짝반짝 하는 거 좋아하니까 개인들 그런 심리를 뚫쳐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니선을 지금 추천하고 있다니까요. 5% 10% 먹으려고 망하려고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버는데도 시장 기본적 원칙을 지켜가면서 돈을 벌어야 그게 돈이 충실한 돈이 되는 거예요. 허공에 떠도는 돈은 벌면 안 됩니다. 주식에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벌든지 간에 그 투자하는 그런 그 이제 자기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응? 주식에서 꼭 뭔가 한번 기록을 하려면은 처음에 주식 할 때부터 투자에 대한 그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계속 돈 벌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눈에 먼 돈은 공략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설마 거기서 돈 많이 벌다 치더라도 다음에 또 그런 투자 반복으로 계속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사람 심리는 거의 돈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느 하루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걸 주식에서 한번 망하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물론 일어나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저희 회원들 중에 그런 한 분 계셨어요.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예.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예, 집에 한 1억 있는 것을 쫄딱 망해버렸어요. 3천 4천 남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3천 4천 그 1억 채워주느라고 1년 넘게 걸렸어요. 거의 한 1년 반 걸렸어요, 그걸.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걸. 그래서 주식은 절대 일찍 많은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원칙이에요. 응? 여러분도 이런 원칙을 잘 지켜서서 자기 자산은 자기 지키면서 자기가 돈을 잘 벌어야 그 돈으로 자기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좀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주식의 수익률이 얼마 낮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의 이런 룰을 잘 지켜가면서 하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도 참 지혜로운 이게 대단한 이게 좀 유능한 전문가 그 이제 주식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